일반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업황 부침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이나 치스 엔비디어나 제주반도체 쪽이 이러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은 매출 규모가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데 점점점 꾸준하게 증가하고 고객사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해져요. 해외 매출 쪽으로 많이 돌리게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증시를 이끌어가는 대표 산업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중에 한 종목을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주식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재무적으로 저 PER, PER 10배 이하, PBR 1.0 이하, 그 다음에 ROE 요 세 가지 지표랑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비율을 통해서 좀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업성과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괜찮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종목이나 업황에 따라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해봄직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종목은 좀 관심 종목에 포함해 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너무나도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주식 소개팅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은 오랜만에 또 이제 주식 소개팅 종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 소개팅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냐면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장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기 좋거나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노려보기에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주식 소개팅이라고 해서 꼭 이제 그 단기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비교적 그럴 가능성이나 좀 비중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도 투자 관점으로 뭐 하방 지지선이나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자른다거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접근을 해줘야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좀 묶어놔야 어떻게 보면 투자가 좀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소개팅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에는 추가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종목을 바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단타장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휴 동안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저와 함께 스타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구독자 10만 명 넘어서까지도 정직한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종목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랑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QR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선을 하나 딱 그어드렸죠. 이 선을 그어드린 자리에서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1년을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뭐 1년도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별로 안 된 기업이죠 지금. 1년을 이제 조금 넘어가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이제 상장을 한 기업인데, 이렇게 저항을 한 15,000원 부근에서 계속 이제 받고 있다가 드디어 15,000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15,000원 지지 후 재반등까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자리가 나와줘서 지금 기술적으로 매물대 돌파 후에 N자형 패턴으로 지지까지 확인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차트적으로 매우 이제 맥점을 딛고 반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까지도 나왔고 눌림목까지 확인된 종목이니만큼 지금 매수 타점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현재 요 가격대 15,000원 가격대에 이제 맥점을 양음양 패턴으로 양봉 띄우고 눌림목 음봉 띄워준 다음에 양봉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이런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이 QRT라는 종목을 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보통 이런 기업들은 분위기를 잘 타야 돼요. 분위기를 못 타면 그대로 고꾸라져서 무너지고, 분위기를 잘 타면 신고가를 쓰는 순간부터 그대로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상장한 지 지금 3년도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QRT 같이 이렇게 매물대 뚫고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지금 증시 분위기나 업황 분위기가 괜찮으면 더 탄력적으로 갈 겁니다. 이 QRT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좋고 24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기준금리 점도표가 낮아지고 계속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는 PF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발 사태 터진다 얘기도 나오고, 부동산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주기 자체가 길어요. 한 10년 정도 사이클을 탑니다. 근데 주식 사이클은 부동산보다 훨씬 짧습니다. 한 3년 정도 주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 계속 안 좋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21년도부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21, 22, 23년도 조금 안 좋은 이슈가 터지고 24년도부터 이제 돌아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쪽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는데 아마 받는다 하더라도 단기 급락 쇼크 정도로 끝나거나 이게 좀 장기화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추세가 깨질 때는 네페스아크 같은 좀 이제 비슷한 업종 중에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전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효과가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저점인데 여기를 이제 무너뜨리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기고 다시 말아올리는 자리가 나오면 이때 그냥 차라리 재진입을 하는 게 시간도 덜 투자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좀 더 시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하방도 좀 막을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니까요. 추세를 좀 민감하게 잘 타야 된다라는 거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QRT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차트적인 부분은 설명드렸으니까 기업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QRT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 기업이고요.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유일하다라는 거. 이거는 해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해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담벼락 같은 거잖아요. 남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업에 진입할 때 그 진입 장벽이 높게 되면은 잘 진입을 못 해요. 근데 일단 막상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왜냐면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지금 QRT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업력을 전문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인생 주식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진입을 못해요. 탕후루 유행한다더라 하니까 탕후루 집 차리고, 또 뭐 인형 뽑기 집 잘 된다더라, 코인 노래방 잘 된다더라. 그냥 아무나 다 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다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돼요. 우후죽순으로 다 생겨버리니까.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뭐 요거 얘가 지금 QRT가 하고 있는 사업 신뢰성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돈이 된다더라 해서 다른 기업들도 다 뛰어들면은 얘네는 돈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기술력도 굉장히 요하고 업력도 중요하게 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문가님 방금 전에 QRT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얘네도 업력 짧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장만 최근에 한 거고 얘네가 이제 업력이 굉장히 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QRT라는 기업의 전신이 SRC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또 전신은 뭐냐? 바로 SK하이닉스 부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지금 업력이 40년이 넘었고요. 40년 전에 SK하이닉스 쪽에서 내부 품질 관리 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때 이게 품질이 양질의 품질인지 아니면 이게 좀 뭐 불량인지 이런 거를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서였다가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고 나서 2014년도부터 QRT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SK하이닉스에서 떼어져 나온 사업부를 어떻게 보면 독립법인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고객사가 SK하이닉스 쪽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10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그 고객사 매출 비중을 거의 한 50% 정도까지 낮추긴 했는데 예전에는 거의 100% SK하이닉스발 매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요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검사 장비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테스나 같은 기업, 두산이 인수한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도 후공정 쪽에서 양품 불량 여부 판정하는 검사하는 장비랑 다를 게 이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업들 아니냐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은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OSAT라고 부르죠. 사실상 이제 반도체를 쫙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 양질의 제품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이거를 판별하는 건데 QRT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나중에 5G 광역폭이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쪽으로 넘어가면서 고대역폭 이제 수신 통신 장치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이 자동차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친 환경에 내몰리는 반도체들을 품질 테스트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얘가 얼만큼 짱짱한지 튼튼한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계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계 분야에서도 이 검증이라는 걸 해요. 시계 분야에서도 얘가 얼마나 튼튼한 시계인지 뭐 그래서 롤렉스는 어디 인증을 받은 시계다, 뭐 오메가 이 시계는 어디 인증을 받은 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QRT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하던 이런 검사 업체들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던 건 뭐냐면 야 이거는 불량품이니까 팔면 안 돼, 이거는 팔아도 되는 양질 제품이야, 이게 아니라 이 제품은 이만큼 짱짱하고 튼튼하고 이 거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 인증 마크가 붙은 업체입니다 라는 거를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기업이 QRT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 HBM 반도체는 혹은 SK하이닉스의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QRT 내구성 인증 마크를 받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마크를 받은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써도 튼튼합니다 라는 거를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은 내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에 이 QRT 인증 마크가 붙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고장도 덜 나고 좀 더 잘 버티고 오래 쓸 수 있고 튼튼하게 쓸 수 있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찜질방 테스트라고도 이 업계에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온도를 높게 올렸다가 엄청나게 온도를 낮게 내리는, 고온까지 올렸다가 완전 이제 최저까지 내리는 이런 가혹한 환경에 반도체를 노출시켜서 고장 나는지 안 나는지를 테스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극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실제로 불량이 발견됐을 때도 이게 온도 때문인지 습도 때문인지 뭐 비바람 때문인지 뭐 이런 원인을 발견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량을 이게 발견해주는 업체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결이. 그래서 제품의 튼튼한 정도라든지 내구성 테스트를 해주는 기업이다, 불량 테스트라는 기업들이랑은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반도체 업체들이 두산 테스나도 하고 네페스 아크도 하고 이러는데 QRT가 하는 사업은 얘네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분야에서 좀 보게 되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은 IP 쪽 업종에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죠.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네페스아크, 그 다음에 LB세미콘, 얘네 세 기업이 대표적으로 불량품 테스트 기업이죠. 이거를 팔아도 되는지 팔면 안 되는 불량품인지 이걸 테스트해 주는 게 두산 테스나, 네페스아크, LB세미콘 요 3총사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뭐 LX세미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QRT는 그런 게 아니다. 신뢰성 테스트라는 걸 해주는 데다. 제가 오메가 시계를 샀을 때 좀 좋았던 게 얘는
뭐 지금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가 무슨 인증을 거쳐가지고 인류가 처음 달에 도착했을 때 오메가의 문어치를 차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이런 엄청난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한 시계다. 그런 거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QRT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성 테스트예요. 이 반도체는 이런 QRT 기업에서 검사한 내구도 테스트를 거친 통과한 반도체다. SK 하이닉스는 그런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건 믿고 쓰셔도 된다라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인증 마크다. 이런 거를 종합 분석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품 품질 테스트랑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신뢰성 평가,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주주 지분율도 거의 뭐 대주주가 대부분 가지고 있고 시총도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저는 좀 초대박을 노릴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 완성차들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뭐 여러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걸 자율주행으로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도 계속 이걸 어필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게 되면 통신망이라든지 이 반도체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차 사고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평가 장비 수요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5G RF 분야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5G 쪽에서도 이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5G 이런 통신망 RF 분야에서도 반도체 수명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5G 5세대 이동통신으로 들어가면서 반도체들이 무선 통신 부품 신뢰성 검증이 중요해졌어요. 이제 5 기술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AI랑도 접목이 되고 자율주행이랑도 접목이 되는 통신 기술이라 이제 주파수 대역폭이라든지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부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강도 자체도 굉장히 강해지고 이거를 센 신호 강도를 써야 돼요. 이게 신호 강도가 약해져 버리면 신호가 끊겨가지고 자율주행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차가 서거나 차가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더 신호를 세게 해야 되니까 기지국 수나 단말기 수도 이제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측정해야 되는 부품 수도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고사양 부품을 엄청 이제 많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고성능 고효율 시험 솔루션으로 얘가 짱짱한지도 제대로 테스트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초고주파 RF 부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여기를 테스트하는 부분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과거에는 전공정 쪽에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보다도 이 오류를 잡아내는 뭐 후공정이라든지 검사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뭐 수율 문제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결함이 조금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요.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잠깐 뭐 디스플레이 같은데 뭐 살짝 지직거리거나 뭐 조금 이제 핀트 어긋나 있거나 뭐 이런 거는 화면이 나가 있거나 이런 거는 그냥 불편하다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반도체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차 사고로 직결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고주파 RF 부품 같은 경우에도 요거도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기존에 쓰던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 잘 안 터지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용 사물 인터넷이라고 IoT가 아니라 IIoT라고 그래요. 여기에도 쓰이고 항공 우주나 이제 방산 방위 쪽에도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뭐 통신이 잘 안 된다든지 끊긴다든지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의 어떻게 보면은 뭐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성, 제품을 만드는 그 자체보다도 그 제품에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인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검사 분야의 어떻게 보면 사업이 훨씬 더 확장될 거예요.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비 쪽에 검사 장비 쪽이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주가가 모멘텀을 덜 받아왔거든요.
오히려 소재나 부품 쪽이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점 HBM 같이 고대역 폭장비 그리고 훨씬 더 미세 공정으로 나아가고 박막 공정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고효율로 나아가면서 이 장비 쪽 검사 쪽 이런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QRT 쪽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은 좀 있는데요. 얘네가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 비용이 한번 발생되고 15년도에 발생되면 한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이거 신뢰도 검증 테스트 거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에서 우리 차 반도체 이거 뭐 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뭐 포드 쪽에서 뭐 아니면은 GM 쪽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또 해줘야 되고 설비 투자 새로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설비 투자가 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훼손이 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업황 부침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이나 치스엔미디어나 제주반도체 쪽이 이러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은 매출 규모가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데 점점점 꾸준하게 증가하고 고객사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해져요. 해외 매출 쪽으로 많이 돌리게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런 기업들이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칩셋미디어, 뭐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요. 업황 부침에서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제주반도체도 보시게 되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칩셋미디어도 비슷해요.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성장이 안정성이 탄탄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반도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근데 요새 이런 산업들이 지금 사이클을 덜 타고 있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T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전방 산업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고객사에서 수요가 이제 발생해서 QRT에다가 연구 개발 뭐 투자를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한번 크게 발생하고 좀 시간차를 두고 그게 매출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좀 리스크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서비스 기업이다 보니까 유형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휘청이는 순간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알고 감안해 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라인을 받치고 있는 자리라 저는 15,000원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확인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현재 부채 비율도 한 40%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트적으로 지지라인 15,000원을 보고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걸 감안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부채 비율 보게 되면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지금 1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준으로 따져도 연결 기준으로 따져도 28% 정도 부채 비율이니까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본 총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이 안 되거든요. 한 1,800억 정도 오늘 주가가 올라가서 한 2천억 정도 뭐 언저리 될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PER 자체도 증가를 하면서 고속 성장이 가능한 대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순이익 뭐 60억, 120억 이 정도밖에 못 내는데도 PER이 뭐 16배 이 정도 되는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업황의 종목이고 다른 기업들이 침투를 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이고 한국에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시대로 넘어갔을 때 대표적인 대장주를 자리매김해주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난 포텐셜을 터뜨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부터 소액으로 접근해서 꾸준히 모아나가면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년 안에 한 3배에서 5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캐파가 그렇게 나올 거를 보고 있고 순이익은 3배에서 5배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성장을 내다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만큼 순이익이 10배 성장했을 때 저는 PER이 뭐 5배 아래로도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초입이 지금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큰 돈으로 투자하긴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지만 소액으로는 투자하기에 손색이 없는, 투자를 안 하면 좀 아쉬울 만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QRT, 국내 유일 기업이니까요. 자율주행 시대와 그 다음에 5G 통신 기술이 접목된 AI 산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뢰도 검증 테스트를 해주는 업체니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서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댓글 중에 뭐 안 올라가면 어쩔 거냐, 그 다음에 너나 사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받으라고 하는 거지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꼭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간혹가다 이제 생각이 꼬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잘 정보 도움 받으셔가지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K시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영상 찍어드리고 주가가 계속 잘 가더라고요. 솔브레인도 그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연휴 동안 찍어드린 것도 올라가고, TLB, 제우스 주가 다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팅크웨어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단자 흐름도 지금 고점 뚫고 날아가고 있고,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모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쭉쭉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과 그 다음에 알람 버튼도 꼭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도움되는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